네,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부산일보 이성규 서부 경남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형님을 몽돌이라고 그러고 몽돌이? 왜? 저는 짱돌이라고 그래요. 몽돌하고 짱돌하고 둥글둥글. 시냇가 몽돌하고 저 들판에 짱돌하고 다행이다. 기름장어가 잃었어. 어쨌든 몽돌이 좋지. 예? 몽돌이 좋아. 둥글둥글. 동글동글. 물이 흘러가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굴러갔다가 쓰임새도 많고. 짱돌 그 한번 짝여서 필요 없어. 못 쓴대. 사람들 괴롭힐 때만 짱돌 쓰지. 아이고. 몽돌은 쓰임새가 많잖아. 예. 축하합니다, 몽돌님. 이번 위클리 이슈는 우리가 또 이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좀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광화문 초대장이라는 게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는데요. 요새 뭐 이거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우라통이 찡그려가지고 잘안 봅니까? 되도록이면 잘 안 봅니다. 이 광화문 초대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이 국민들의 공분을 좀 불러일으키는 뉴스. 그게 이제 곧 바로 광화문으로 오라는 이제 초대장이라는 그런 일종의 밈이랍니다. 밈은 알죠? 그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만 했는데도 아직 모른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대충 알죠. 솔직히 일사도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어디 간다 그랬네 그때. 그 어디로 가요? 찾는 홍대 입구로 어디 가요? 그 지하철 타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거나. 또 봐라 하고 너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이제 이슈거리가 하나씩 나오면 하나씩 좀 전달해 드리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조금 마련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 그 발언 한번 보도를 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전혀 본 적이 없습니까? 뭐 저 옆에 계엄 해제 때 국회 뭐 들어가고자 했는데 뭐 이렇게 변명하는 거 말이죠. 예. 그건 뉴스를 통해서 본 거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국회 경내가 모두 포위가 돼가지고 누가 포위를 했는데요? 우리가 본회의장에 갈 수가 없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 표결이 아니고 아니 2월 14일 날 그죠. 탄핵 계엄령 해제권 아닙니까? 말고 그 뒷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표결 2차 표결할 때 그때 이제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도 했고 당 대표도 했고 그렇죠. 그래 해야 당 대표도 하고 뭐 그런 성향들의 그런 집단들이 모여 있는 게 그 정파에 뭐 적합한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당선이 됐으니까. 그죠. 그다음 천공 우리 선생님 발언하신 거는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뭐 들어본 게 뭐 있습니까 그럼? 그 보면 뭐 우라통이 치민다니까요. 괜히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 소시민이.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소시민이 괜히 그런 거 많이 보면 우라통만 막 하니까. 처음에도 저도 막 이게 보는 게 막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했는데 자꾸 이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좀 이걸 사실이 집중적으로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 대통령 탄핵 사태가 그 특정 유튜브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 유튜브를 지나치게 구독해서 지나치게 심취한 결과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극우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우 유튜브라기보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그 성향의 사람들한테 입맛이 맞는 컨텐츠만 집중적으로 제작해서 주입을 시키는 그런 우지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뭐 몇백만씩 구독자 수를 갖고 있던데 그런 사람들 사실 보면 뭐 이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대요. 특히 뭐 이번에 뭐 계엄할 때 제일 의아해했던 부분이 왜 중앙선관위로 갔지 계엄군들이 그렇죠. 거기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갔는지.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 계속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할 때는 부정선거를 안 하고 그 뒤에 또 나는 그쪽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하고 대선 그죠? 그 뒤에 바로 또 지방선거 있었어요. 압승을 했어요. 이준석 그때 대표 때인데 앞 전국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할 것을 압승을 했다고. 그때는 왜 부정투표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이번 그 뒤에 치러진 우리 21대 총선만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뭡니까 지방선거 아니고 대선은 중앙선관위의 서버로 모이지만 표 결과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의 경우는 중앙선관위하고 관계 없잖아요. 지방에서 지방선관위별로 지역구별로 딱 이렇게 선관위가 꾸려지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법원장이 그죠? 법원장이 선거위원장이고 그랬는데 여기서 개표해서 여기서 집계해서 여기서 발표하고 당선정도 지방선관위에서 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중앙선관위 서버하고 거기서 어떻게 한단 말이야? 뭐 원격으로 조정하나? 자기가 부정선거 스스로 했다고 지금. 그 앞에 선거 두 번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국민의힘이 대선부터 대선은 0.7% 차이지만. 그다음에 0.7%도 이기는 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졌으면 또 이해를 또 하지.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를 했단 말이죠. 그 뒤에 지방선거에 또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국민의힘이. 그거는 똑같은 선관위 주관으로 선거를 했는데 그럼 그 뒤에 치러진 총선만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를 했다. 이 논리적으로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하고 뭐 이상한 또 뭐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뭐 이렇게 폭로도 하고 그러던데 그 희한한. 근데 선거를 취재하거나 우리 저 참관인 제도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일일이 다 가서 우리가 보면 투개표 다 하고 참관인 다 있잖아요. 수개표를 한다고 수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참관인들도 있고 그죠? 있고 한데 또 실행자가 누구냐 이 실행자. 그러면 부정투표를 하면 부정선거를 하면 요새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 뭐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이 계엄이 선포되어서 우리 딸은 뭐 한 15만 원 준다고 갔다 오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 군인들 보고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의원들 뭐 잡아오라. 또 안 하는 지금 이 시대인데 꼭 젊은 그게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보고 국가 공무원들 보고 부정투표해라. 무엇을 위해서 누구한테 왜?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할 때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광화문 초대장이 또 왔는데 그 전공 선생님이 발언을 하셨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그런 유튜브를 왜 봐요? 근데 아니, 미리 우리 좋은 유튜브 놔두고. 아니 뭐 저거 보고 싶어서 봅니까? 눈에 비이는데. 그 윤석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 대통령이다. 하늘이 점지했답니다. 뭐 점지했으니까 대통령은 된 건 맞는데. 아이고 참. 그러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 상황 그 탄핵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어떤 실패가 아닌 과정이다. 그것도 하늘이 내린 과정인가. 그리고 그 이른바 하늘이 천손 하늘의 자식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공부시키는 중이다. 아마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기간 안에 뭔가 분수령이 있을 것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 몽돌성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게 지정신인가 싶어요. 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같은 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참
뭐라 합니까 참. 자식들한테 나중에 좀 안 부끄러울까? 아니 자식이 이게 자식 있나요 그 사람이? 모르죠. 있으면 부끄럽기고 없으면 그는 뭐 지달란 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근데 뭐 좋다 이기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서로 양해를 하고 그죠 협상해가면서 살아나가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말이죠. 근데 그걸 한 사고 자기가 틀렸다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못하게 하는 게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거든. 그럼 독재고. 자기가 뭘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착각이나 환상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지. 이제 지금. 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게 다양한 사고 있어야 되고 뭐 천공 선생은 천공 도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사고 체계고. 그런데 이렇게 발언하는 게 참 이 과연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 건데 이 꼭 나서 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인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꼭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이 나서는 거. 21세기 진짜 이 첨단 IT 시대, 우주 시대 뭐 이상한데 우주 가면 또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 참 이런 분들이 국정에 그 기저에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 뭐 누가 잘못했는데 다 국민들이 뽑아져 갖고 그 짓을 한 건데 그놈들이. 참. 그리고 강화문 초대장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하겠다. 저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권성동 국민의힘 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냥 이런 이야기는 그냥 정치인들이 의뢰 상대방의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뭐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평상시에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 직무정지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직무정지에 찬성한 국민이 74.8%에 가깝거든요. 국민의 거의 75%가 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뭐 기각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고. 지금 이 상황에 온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이걸 이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 수세에 몰려 있는 국민이 이제 보면 지금 여당인데 수세에 몰려 있는데 그 타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말 할 수 있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되고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때가 국민의힘 아니죠? 자유한국당인가? 새나라당이. 자유한국당인가? 응? 아니 그 국회의원들 땅바닥에 석고 대제하고 했잖아요. 한번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난 게 이제 요 국민의힘이죠. 그렇죠. 국민의힘이고. 지금 이 뭐 여러 말은 할 수 있어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정치는 참진실, 참선을 구현해내는 기술이 아니고 그 중에 최선을 택하는 거죠. 여러 가지 중에 여러 정파들이 우리가 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나 참선을 구현하는 기술이 아니다.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최선 여러 개 짱돌 중에 그나마 좋은 몽돌 하나 구하려면 짱돌 여러 개 중에 협상해가지고 그 중에 좀 나은 짱돌을 하나 구하기 이게 정치라니까. 짱돌밖에 없는데 그걸 몽돌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는 거지.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전 세계 정치가 다 그렇지. 이런 몽돌 분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타협하고 이게 아니지 정치는 타협이라니까. 그 타협의 기술. 노노의 공자 선생님이 정치할 때 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은 정렬 안 했습니까? 바른다는 건데. 바른다는 그 거지. 바른다는 건데 그치. 발라가면서 쓰는 게 정치라는 거지. 그게 처음부터 발라진 걸 구하는 게 아니다는 게 정치가 최선을 협상과 타협을 해가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이지 처음부터 바른 것 최선을 그럼 택해서 명자 가는 게 선생님 아니다. 어땠습니까? 공자 선생은 정은 정치는 바른 것이다라고 했고 명자 선생님은 그게 바르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건 이제 뒤집을 배를 수 뒤집을 있다. 수도 있다고 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그럼 때문에 지금 지금 뒤집고 거지. 있는 것 중이죠. 지금 그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차선을 제가 뭐 반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용납을 해주면 자꾸 이런 계속 좀 안 좋은 습관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계속 그게 남겨질 수 있다. 현실이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한 이 부분이 정말 깔끔하게 매듭 지어져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발언을 정치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행사 소추를 안 받으니까 그러나 그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꼭 져야 된다. 그 말씀을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이고 네, 예. 그러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국민들이죠. 선거를 통해서 하게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지도자죠. 우리 국민들이 뽑았고 뭐 적은 표 차이지만 일단 뽑았으니까 2년 반 동안 그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그 정치의 과정이다. 하고 있죠. 정치의 과정이고 뭐 윤 대통령 수사기관하고 헌법재판소 출석 요구서를 뭐 줘도 좀 뭐 나오지도 않고 서류도 안 받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바른 대로 갈 것이다. 최선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래 봐가지고 그래서 탄핵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올 수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정말 이게 탄핵 찬성을 하는 국민들한테 정말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이러한 그 광화문 초대장 이런 것들은 좀 진주스도 많이 갔던데요. 매주 많이 가더라고. 많이 갑니다. 가고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지 내가 왜 그 집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렇게 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 연세 든 분들이고 꼭 그게 우리 그 사회 지금 사회 이슈화됐던 왜 차량 급발진 사고는 주로 연세 든 분들이 운전한 차에서 자꾸 나타나지. 그거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위클 이슈에서는 일단 매주 이 탄핵 정국에서 이제 나오는 이슈들을 가지고 한 가지씩 좀 소개도 해드리고. 나는 걱정되는 게 이제 어른들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 탄핵이 지금 뭐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탄핵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어른들 중에. 그래서 내가 그럼 탄핵이 안 되면 헌법재판소 안 되면 이는 내란이 아니고 전쟁이지.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국민하고 한판 붙으면 되죠. 아이고 대한민국 안타깝기도 하고 역사를 봤을 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자료를 좀 능가범시로 좀 하시죠. 뭘 갖다 줘도 잘해도 안 보고 앉아갖고 그냥 인자 줬는데 뭐 보자. 지금 봐가 그거는 지나갔고요. 아니 그래 이게 뭐 그럼 지금 주지 그럼 언제 줍니까 제가? 보자. 그 뒤에 석동현 변호사. 이게 제목부터 이야기하고 좀 하이소. 뭐 아무리 뭐 몽돌이라도 뭐. 경남도에 지금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지금 국가직인 솔직히 말해서 이게 경남도의 진주시여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그 경남도 의장단 선거할 적에 그 말이 좀 있었지. 말이 좀 있었죠. 말이 좀 있었지. 그래서 뭐 돼지고기 돌리고 사는 거 그죠? 뭐 장어하고 의장단이 그 경선 선물 뭐 의혹이 있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참 그때 당시가 언젠데 지금 오래됐죠. 아닌데 이번 9월달에 했나? 아니 7월달, 7월달 했나? 6월달 짱하고 돼지고기는 벌써 먹어서 없어서 시키고 그 뭐라고 하지?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났다는 것 자체가 좀 제발 이런 뉴스를 좀 안 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빨리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세에서 전공 그렇지. 밑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인간세에서는 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래도 이거 뭐 이슈니까 뭐 장어하고 돼지고기를 선물로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 하고 뭐 했어요 경찰은 그러면 그때 해. 그때 보도 나오고 그때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래 했죠. 그때 해야지. 안 넣나요 지금? 너무 늦은 건데.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또 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또 의회 사무실 두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답니다. 아 전직 도의원이 고발을 했구나. 예. 그리고 그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최학범 의장하고 박인 제2 부의장, 그다음에 이제 전직 경남도의원 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뭐 경찰은 이분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국회하고 정반대죠, 그죠?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고 60대 4니까 64명 중 60대 4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견제와 균형, 권력에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고 적당하게 균형이 됐으면 이 정도까지 대통령이 계엄을 비상계엄을 지방선거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주는 그 이거는 왜 부정선거가 아니냐 이 말이야. 부정선거 이야기를 안 하냐고. 스스로를 자기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대통령 선거도 치열한 경쟁 끝에 0.7% 0.6% 차이로 현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 그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 전국 지방선 동시선거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고 그 뒤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만 부정선거라 하면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참. 국민들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유튜브도 한쪽은 보지 말고 우리 진주 향당 유튜브도 자주 보고 다른 것도 보고 뭐 진보 유튜브도 보고 보수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해야 균형 감각을 갖춰가야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앞으로는 이런 의장단 선거 진주시 의회도 지금 아마 검찰로 송치된 걸로 되어 있죠. 의장 선거 그때는 동시 뭐 할 때죠. 그때 선거할 때 뭐 공개 투표 행위, 공개 투표 뭐 했다 이래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그 고발을 했고 이제 검찰로 이제 현재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역의 뭐 지방의회나 광역의회 이런 데서 뭐 열심히 하고 하는 건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그 어떤 위상을 깎아먹는 이러한 행위들은 조금 자제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곧 그 지역 시민들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좀 이 자정 노력을 조금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21일이죠. 19일 날 진주시 상인연합회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 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문을 뭐 전체 입수를 하지는 못했고 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원도심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기자회견에서 이제 내건 주장이었는데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가 부결이 돼 가지고 지금 조례가 집행부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면 현재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지금 운영이 잘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카페하고 한모숍, 그다음에 그 홍보관 이런 것들은 지금 그 뭐라고 그러죠? 단기 임시 사용 허가, 네. 임시 사용 허가를 내줘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진주시 상인연합회가 조례안을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내건 주장의 그 핵심 내용이 원도심 활성화 부분이거든요. 저는 시의회를 보고 아마 그 이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타켓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조례안 때문에 진주대첩 역사공원 이 공간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심사숙고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순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한다라는 논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원도심 활성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 사업 자체가 잘 된 건지 이걸 먼저 판단을 했었어야죠. 촉성문 앞으로 지나가는 농계로를 그대로 두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역사공원 이걸 만들 적에 상인연합회나 진주중앙시장 그 상가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제일 많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지하상가하고 연결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였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만약에 원도심 활성화 지역 경제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페는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그 주변에 있는 원도심에 계시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중소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진주시 상인연합회는 진주시를 보고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싫은데 과연 진주시 상인연합회 스스로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셨겠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 조례하고 원도심 활성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 조례가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안 된다 게 그런 논리로 그런 지금 논리인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척관계 토론회를 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주 대첩 역사공원 을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진주 대첩 광장 역사공원보다 더 큰 게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진주성이라는 데가 아니 진주성에 공연장이 없습니까? 뭐 다른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 쉼터가 없습니까? 그만한 역사적 공간을 가지고도 그 인근 지역에 지금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고 시대적으로도 이미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이미 증명됐는데 겨우 지금 진주 역사공원 대척광장 역사공원 이걸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 진주시 스스로가 원도심하고 연결시키는 지하상가하고 연결 통로도 안 만들어 놓고 역사공원을 주변을 돌아 섬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로를 그대로 둬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진출입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모든 잘못을 결론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 보면 이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조례에 이거 조례에 당초 조례안에 네.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그죠? 예. 그러면 그 조례안에 그 원도심의 카페나 뭐 음식점이나 뭐 물건을 사 가지고 뭐 아니면 뭐 거기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좀 주차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저 중앙시장 우리 중앙시장에 보면 중앙상가 안에
그거 있잖아요. 주차장. 그 유료 주차장인데 신용 주차장. 아니 할인 내용은 모르겠고 네, 할인의 문제도 뭐 그리 해야 뭐 이게 연관이 되잖아. 관련이 되잖아 이게. 해봐야 하고. 진주 대첩 그 역사공원 내 주차장 면수는 150면 이하거든요. 그 어쨌든 간에 뭐 적든 많든 간에 중앙시장에 우리 공영 주차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건을 사면 그 가게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주차장 이용권을 받아서 나오면 주차가 공짜로 되거든, 그죠? 내면 되는데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없는 것 같던데? 근데 그거는 그런 이제 내용이 조만간 없는 것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이제 넘어갈 거고 이제 조례안이 뭐 내년 되면은 한 2월달 임시회가 되면 시로부터 조례안이 다시 안 올라오겠습니까? 단순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단순히 그걸 해야 운영 조례만 가지고 이게 뭐 됐다고 안 그러니까 됐다고 했어. 이 조례가 진주시 의회에서 부결된 운영 조례가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고 단순히 이거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사항에 불과한 조례인데 이게 마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상인연합회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거는 어차피 진주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주시 의회보다는. 그래서 이런 게 이 기자회견 할 수는 있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스스로 요구를 해. 저는 요구를 하면 빨리 지하상가하고 연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산림연합회면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일이 뭔가를 정말 생각을 한다면 조례 통과가 아니라 지하상가 빨리 연결을 시켜달라.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그 진주시에 나쁜 그 선례가 몇 개 생겼는데 옛날에 우리 70년대에 그야말로 계엄시대래 네. 유신시대에 어떤 게 우리 관제대모를 많이 했죠. 관제대모. 네. 그 어느 날 진주시에도 옛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앞선 시장들 시대에 이런 게 많았어요. 많았죠. 이게 시정의 앞에 시장. 시정 추진을 위해서 이제 관계인들 내지는 이해 집단들, 이해관계인들 예산 지원을 받는 그렇죠. 단체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꼬마 할 말은 요 앞에 뭐 광고도 나왔었는데 옛날에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뭐 안 할랍니다. 그 몽돌 아닙니까 몽돌. 이래서 좋은 몽돌이 아니라요. 내가 볼 때는 할 말을 꼬마 해도 할 말은 억수로 많은데 차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계로 도로 개선 원도심 이동가의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결도 되고 보류됐다 부결되고 했으면 진주시가 진짜 지역 상인들 특히 중수 상인들에 도움을 주려면 그것처럼 그 원도심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거나 한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뭐 깎아주든지 공짜로 하든지 하는 이번 조례에 그걸 넣으라는 거죠. 넣으면 그 명분도 있고 그죠? 안 그러니까 그렇겠어요? 뭐 시의회가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이거 이거 뭐 시의회에서 부결시키고 그런 걸 이런 건 요구하든지 이런 건 그래야죠. 아니잖아요. 그래 하모샵 같은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카페에 필요하죠. 그 안에 이제 편의 시설들이니까. 근데 어떠한 이제 지역 상권 혹은 소상공인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시책이나 주장을 할 때는 과연 이게 카페의 존재 필요 여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진주대첩 광장 그 주변을 해가지고 반경 한 500m 안쪽에 카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주교육청 앞에라든지 그 인근 지역에 그 소상공인들 소규모로 해가지고 카페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첩광경 역사공원 안에서 이 카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상대적인 피해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한무샵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 상품이라든지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그 좋은 공간 안에 지역의 공예 작가라든지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작가라든지 이런 작가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니까 하모샵. 그러면 하모를 파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뭐라 그러죠? 돈을 지불을 하고 그걸 하모 인형을 만들고 관련 제품들을 만들어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지역을 그 지역 상인 중소 상인들을 위한다면 정말 고민을 하면서 그 안에 어떤 지역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진주시 상인연합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약에 진주시가 진주 상인연합회에게 이게 의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없어야 될 악습입니다. 악습. 이분들 안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저한테 그런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진주대첩 광장 조성자문위원회 할 적에 지금 중앙상가 중앙 그 시장 번영회 회장님도 계셨고 그 관련자인데 늘 계속 주장 그분은 올 때마다 주장한 그 지하상가 연결뿐이었습니다. 결국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진시의회 그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야기할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주시가 빨리 조례안을 할 때 세부 조례안을 만들고 할 때 그 카페라든지 하모샵이라든지 그 옆에 홍보관 그냥 가봤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홍보관 그런 것들을 왜 못 만드냐고요. 제가 그 진주 대첩 광장 진주 그 성도 해난하고 그 찾아가지고 한 거 그걸 말도 없이 거기다 갖다 놓고 말이에요. 그냥 편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편의적으로. 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제발 그러지 좀 마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주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야 상인들도 건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셔야 되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주장들을 계속 하시면은 한두 번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면 문제거든요. 지금 공공시설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공원 조례안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이제 좀 조용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추진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걸 보면서 상인연합회를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주시가 책망하는데 뭘? 정말 진주시가 책망하는 건 책망하는 게 진주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만 이야기해요. 그거 저 뭐 짱돌이니까 저는 또 짱돌 이야기 해야 돼. 뭐 주장은 여러 부자에서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걸 풀어내는 게 정치라는 거죠. 정치 이렇게 잘 구슬려 가지고 내지는 구슬린 게 아니고 협상을 해서 타협하는 게 타협이 하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죠. 근데 이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옳고 그름만 있고 옳고 그름 없이도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최선이 있을 수 있다니까. 인간 사회는 그렇습니다. 좀 이게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본부장님 그 저희들 옛날에 저희 진주 향당에서 그 옥봉 샛들마을 사업이라고 그 LH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LH 지원 받아서 했죠. 하는 게. 저는 이거 뭐 솔직히 그때 당시도 저는 현직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거의 미래를 암울하게 봤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별로 뭐 희망적이지 않다고 나는 이야기했죠. 지금도 우리 지금 하는 도시 뭐죠? 도시 재생 사업이 사람을 기르지 않고 또 하드웨어, 건축물, 건물에만 집중하면 예산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내가 우리 뭐죠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은 뭐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지역재 활성화 사업을 해갖고 이제 셋들 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정되어 그 기사도 크게 나오고 했죠. 예, 근데 옥봉 셋들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주 향당에서 이제 옥봉 그 마을 해설사 이제 그것도 좀 이제 육성 사업도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LH 관계자들하고 이제 논의를 한 게 뭐였었냐면 그때 당시에 LH에서 뭘 하겠냐면 지금의 옥봉루 음식점이죠 그때. 커뮤니케이션 공간하고. 예,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이제 이게 옥봉루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 상당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 교방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 옥봉 지역에 그런 음식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이게 옥봉루 이런 식으로 그냥 주민들이 음식점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핵심이었거든요. 이 사업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옥봉루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을 만들기보다는 교방청 같은 옛날 진주에 교방이 있었으니까 교방청 같은 건물을 지어서 그 교방청 안에서 식당을 해도 된다. 왜 굳이 사각형 콘크리트 건물로만 하려고 하느냐. 그게 소프트웨어를 넣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넣으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강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뒤에 한번 가봤었는데 정말 썰렁하더라고요. 그냥 밥집이에요. 아무 뭐 그런 내용도 없고. 유인책이 특별히 있었나요 이게? 예. 외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는 솔직히 한 번도 안 가봤으면 예. 외지 사람들이 진주 음식이면 진주 음식, 뭐 교방 음식이면 교방 음식이라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 그런 게 전혀 안 됐어. 그냥 밥집. 예. 그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드웨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에 투자되는 금액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옥봉 셋들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옥봉 지역의 그 좀 지약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 옆에 절벽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도로 옆에 가면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에다가 뭐 이렇게 좀 뭐 새로운 뭐 그림도 갖다 붙이고 소방도로 내고 뭐 이래야 돼요. 뭐 이런 도로 좀 넓히고 주차공간 확보해주고. 근데 그런 것도 하는 거 보면 이게 옥봉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타 지역에서 그냥 하는 그냥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셋들마을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비봉 셋들 마을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대봉수 카페를 했는데 근데 이 지역에 과연 가느냐는 이야기도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재래시장 안 가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좀 가기 힘든 곳, 가기 꺼려하는 곳, 잘 안 가는 곳 이런 데다가 이걸 활성화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뭔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하거나 문화를 담거나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봉숲하고 옥봉루 그 두 개 셋들마을 시설 두 군데 자체는 지금 이제 문을 닫았고요. 처음에는 저도 밥도 한번 먹으러 갔었거든요. 옥봉루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밥이에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전혀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봉숲하고 옥봉루 이런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소프트가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단 운영할 사람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가 다 지역에 없는 뭐 진주만의 그 옥봉이라는 특성, 지역 특성이나 역사, 문화, 자산을 가지고 해야 이게 뭐 유인이 되지. 그냥 뭐 식당 하나 지어가지고 온다 누가 가요? 진주 사람들 안 가는데 외지인은 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2019년, 2020년 그냥 1년 사이로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준공을 했는데 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맡기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원이 사실 안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원보다도 나는 지원은 무작정 무한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해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역 주민들이 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기획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뭐 다른 데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주민들의 역량이 솔직히 됩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예, 쉽지 않죠. 그럼 문화인들한테 뭐 문화인들을 한 사람을 영입해서 저기 그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뭐 타 지역처럼 그렇지 하든지 그러면 또 지역 주민들과 이거 뭐 알력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이게 여기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에도 많은데 농촌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예, 시설만 투자해놓고 여러 수십억씩 투자해가지고 덩그러니 지금 폐허 건물이 된 데가 많습니다. 각 동네 보면.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주민 정부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역지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제 이와 유사한 전국적인 사례도 많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게 잘 되는 곳이 거의 잘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뭐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식으로 예산을 그냥 되지도 않은데 무조건 지원할 수도 없고 그 진주시에서는 운영자를 공고를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그런 시설만 가지고 아무런 다른 컨텐츠도 없이. 컨텐츠도 없이 이게 그냥 운영자 공고만 한다고 해서 덤벼들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옥봉 지역 일대의 주민 수도 이제 고령화, 뭐 아니, 극한 고령화 예, 예. 돼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옥봉 지구에 사실 뭐 셔틀 사업하면서 주변 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게 외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유인책이나 유인 뭐 있느냐, 그걸 또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참 계속 뭐 이렇게 위클리 이슈에서 이게 뭐 지역에 일단 좀 이슈되는 부분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책을 이제 도시재생도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겠지만 도시재생을 시작으로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사전에 좀 이게 활성화 방안까지 마련해가지고 좀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 그냥 이거 우리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열매 따먹는 것만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나무에 거름도 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은 내몰라라 하고 그냥 이거 만들었다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자신의 지적으로 삼으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역대 그런 생각이 시장님들도 듭니다. 마찬가지고 우리 뭐쭉 단체장들 이렇게 보면 자기 있을 동안에 하여튼 번듯한 건물을 하고 뭐 하여튼 예? 여러 수백억 뭐 들여서 그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그게 맞는 컨텐츠가 없으면 오래 못 가거든요. 기억이 안 되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이제 골프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역대 시장님들하고 시장 이제 국장님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제 퇴직한 골프 한 달에서 한번 갔었는데 어떤 분이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 소개시킨 시장님이 누구냐면 백성도 시장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도 시장님을 소개를 하면서 초대 민선 민선 일기 그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백 시장님이 가로등도 많이 세우고 막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진주시에 뭐 이렇게 좀 번듯번듯한 거 좀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국장님 저는 백성도 시장님 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열린 시장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 뭐 이렇게 민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오시면 마주 앉아 가지고 담배 피시면서 시민들 이야기 들어주는 나는 백성도 시장을 기억을 하는데 길가에 가로수 세운 누가 세웠는지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거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뭐 정치든 뭐든 간에 시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건물 짓고 무슨 뭐 가든 많이 만들고 도로 많이 닦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는 기억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떠한 정신적인 임팩트를 가해 줬는가, 얼마만큼 그러한 마음들이 시민들에게 전해졌는가,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지금 뭐 기자 생활 35년쯤 했는데 내 기자 생활을 할 동안에 우리 인플레 효과도 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계속 팽창할까 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퇴임할 때쯤 돼서 인구가 감소 시대가 돌아섰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예산이 팽창하고 계속 하드웨어, 건설, 뭐 그 건축물 짓는 행정 그게 계속 가능할까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떨 때 보니까 마이너스 예산 편성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제 인플레 효과 어찌 보면 인플레가 1년에 뭐 물가 상승률이 뭐 5% 이상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5% 이상의 정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 건데 인구가 우리가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 소멸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행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을 보면 계속 건물 짓고 길 그게 닦고 옛날에 우리 한참 팽창하던 시기 1년에 뭐 성장률이 10몇 %씩 되던 시기의 행정을 그 예산 편성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파탄이 오지 않을까 좀 사실 걱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건물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 관리해야 되잖아. 관리해야 되고 유지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 탄핵 정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도의회 의정당 경선 선물 의혹 그리고 진주 상인연합회에서 조례안을 좀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한 기자회견 그리고 또 진주에 있는 그 셋들마을 시설 두 곳이 그 중요 핵심 시설입니다. 그 두 곳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너무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잘한 이슈는 뭐 성에도 차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네. 그건 짱돌식의 발언이신 것 같아요. 아니 큰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사회가 돼서 나는 하루빨리 이 올해가 가고 올해가 갑진년이죠. 전혀 값지지 않는 해가 빨리 지나가고 내년 을사년은 을사오적 저희 해입니다. 을사오적 아이가? 아니 을사오적 을사하면 을사오적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쪽으로 자꾸 갖다 대지 마시고요. 을사오적 해는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아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뭐 올해 안에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자꾸 사람들 좋겠다. 정치를 해모하는데 나도 정치 해모를 혼자 이기도 했습니다만 정치가 없으니까 사법적 잣대만 가지고 인간 사이는 그렇게 재단하듯이 무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는 게 법가가 사라진 이유가 그러니까 정치는 타협과 협상과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 중에 제일 나은 거를 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가 빨리 중국의 제자 백가 시대에 여러 학파들이 많았죠. 법가도 있고 뭐 종행가도 있고 여러 그런 학파나 학설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은 건 유학이거든요. 왜 유학이 살아남았냐 하는 게 요즘 시대에 몽돌이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둥글둥글. 아이고 우리 맹자 형님처럼 짱돌도 있었고 공자 형님처럼 공자 스님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어차피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소멸의 길로 가게 돼 있다. 그게 단지 시간의 문제다라는 걸. 우리 인간 사회 그냥 우리 친구 사회에도 꼭 보면 법대로 하자한 놈이 있거든. 나쁜 놈이지. 인간 사회는 법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법대로 되는 게 법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지. 그래서 내년 을사년에는 법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안 지키면 안 되고. 좀 맞춥시다. 자꾸 말 좀 자꾸 여치 말고. 그러면 되지 뭐. 예,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